이미지 처리를 한다는 거는 되게 처음에 이제 얘기 드렸듯이 이미지 데이터에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목적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예요. 픽셀을 X에서 또 다른 X로 매핑을 한다. 매핑을 한다는 거는 뭔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픽셀이 좀 더 밝아진다, 좀 더 진해진다, 라는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컨볼루션은 이제 지금 뭐 합성곡 신경망이라는 걸로 되게 뭔가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졌는데 그 컨볼루션이 이제 이미지를 뭔가 특징을 검출해내는 어떤 수학적인 이제 연산이자 도구인데 이거를 한번 뭔가 경험해보는 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물론 이제 신경망을 할 건 아니고요. 이미지를 신경망에 넣기 전에 이제 전처리로서 컨볼루션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컨볼루션을 한번 다뤄보는 게 CNN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뭔가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방금 벌써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픽셀 인풋을 가지고 픽셀 아웃풋을 프로세싱을 해볼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거다. 원투원 매핑, 즉 어떤 픽셀을 정확하게 또 다른 픽셀로 1대1로 매핑을 해가지고 변형을 해보거나 아니면 1대1이 1대1도 포함하고 있지만 뭔가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또 픽셀을 한번 프로세싱 해볼 거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픽셀에 뭔가 나타나 있는 이 이미지를 회색화를 시키는 연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걸 해볼게요. 일단 회색이라는 거는 뭔가 채도가 없는 거죠. 채도가 없다라는 거는 R 값이나 G 값이나 B 값이 뭔가 하나가 뭔가 튀거나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R 값이나 B 값에 비해서 G 값이 높다라는 거는 이미지가 초록색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값이에요. 제가 처음에 빛은 그냥 백색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태양을 보면 그냥 흰색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그냥 스펙트럼을 그냥 다 합쳐버리면 그냥 백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은 전부 이 부분은 레드가 되게 세고 이 뒤에 있는 파도는 초록색이 세죠. 그 다음에 배경에 있는 하늘은 블루가 센데 이 세 개의 값을 적절하게 밝기를 가지고 RGB를 균등한 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회색이 될 거다. 즉 채도가 없는 값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똑같은 값을 낼 거다. 예를 들면 뭐 세 가지 값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값에 한 가지 값으로 뭔가 그냥 다 평탄화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평균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3분의 R 더하기 G 더하기 B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거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웨이트를 0.3333씩 준다. 3분의 1씩 준다. 그러니까 R에도 0.3을 줘서 택하고 G도 0.3을 줘서 택하고 B도 0.3을 택해서 택하면 그게 총 덩어리는 이제 1이라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균등하게 RGB를 취득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루미넌스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눈이 빛을 인식하는 뭔가 어느 정도의 뭔가 눈의 세포가 빛을 인식하는 그 차이를 반영을 한 뭔가 계산 수식인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 우리 눈에는 이제 R 쪽을 감지를 잘하는 영역의 원초세포 G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파장 영역대가 굉장히 긴 거, 중간 거, 짧은 거 이 파장대의 영역들을 감지를 하는 눈의 세포가 주로 몰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균등하게 그 민감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G는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민감도를 받아들이고 블루는 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제 인체고 인체의 세포는 어쨌든 생물학적인 거니까 이 생물학적인 게 진짜 이론적으로 막 기계처럼 정확하게 막 빛의 막 센서처럼 뭔가 정확하게 빛을 색깔을 감지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또 사람마다 또 다를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의 원주 세포의 뭔가 분포도를 보니까 이런 인텐시티를 가지면 뭔가 어떤 이미지를 회색으로 처리했을 때 밝기 정보를 좀 더 자연에 가까운 밝기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수식이다라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에서 해석한 것처럼 R에는 0.3의 웨이트를 주고 G에는 좀 더 웨이트를 크게 주고 그다음에 B에는 0.1 정도 약간만 줘가지고 빛의 세기를 뭔가 계산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다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픽셀을 조작을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넣을 데이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계산을 해야 되냐?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밸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레이스케일을 할게요. 그러면 R 값이랑 G 값이랑 B 값을 평균 치는 걸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죠. 요게 R 값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주를 하는 거예요. R, G, B, A는 색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레이스케일의 밝기를 검출하는데 A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R의 평균 쳐보죠. R, 2, 그다음에 나중에 2.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데스티네이션 이미지 데이터의 오프셋에 첫 번째 R의 값에다가 그레이스케일을 집어넣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똑같이 G에도 E에도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알파에는 그레이스케일을 넣으면 안 되죠. 알파에는 그냥 255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소스에 있는 데이터의 알파 값이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RGB의 평균치 그레이스케일을 다 균등하게 똑같은 값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채도가 뭔가 튀는 거 없이 다 뭉개졌을 거고 그거를 GTX의 이미지 데이터에 풋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 결과는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를 이제 뭐 비슷하지만 루미넌스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정확한 값은 뭐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레드에는 0.3 정도, 그다음에 그린은 이렇게 컸죠. 0.6, 두 개 합치면 0.9니까 나머지 0.1의 비율을 이제 B에게 웨이트를 주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뭔가 어떤 밝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어떤 밝기의 세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밝기의 세기를 똑같이 RGB에 이제 할당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의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밝기에 해당하는 뭔가 어떤 흑백의 값 이것들이 이제 픽셀마다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까랑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뭔가 어떤 튀는 뭔가 이게 차이를 아까 했던 그냥 에버리지 방식이랑 루미넌스 방식이랑 두 개의 차이를 보려고 하면 뭔가 그린이 되게 아, 변화율이 센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거나 하면 뭔가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여기는 되게 밝죠. 밝으니까 여기도 밝기가 밝기 정보로만 표시가 된 거고 굉장히 어두운 영역은 어두운 밝기 정보만 가지고 채도 없이 RGB에 다 꽂아 넣어가지고 요런 이제 흑백의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1대1 픽셀 래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되게 단순한 이제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언제 필요하냐? 뭔가 이제 색수차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카메라 렌즈로 뭔가 사진 찍었는데 뭔가 이제 너무 주변의 조명들이 너무 붉어요. 그러면 이제 붉은기를 좀 감소해야지 좀 자연스러운 살색 톤이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혹은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눈 안에 이제 핏줄이 있으니까 혈관이 있으니까 이제 카메라로 찍었을 때 라이트를 받으면 그 혈관에 의해 가지고 붉은색의 이제 그 눈이 이제 붉은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레드 아이를 이제 보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아이 쪽에 붉은기를 이제 낮춰준다라는 형태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이제 매우 간단하죠.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거를 글쎄 1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필요 없죠? 여기 적어놨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레드만 뭔가 제가 증폭하고 싶어요. 그러면 레드의 픽셀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 수입을 하면서 레드 채널의 이미지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막 이런 데는 이제 레드가 좀 세겠죠? 네, 이런 파란색 쪽은 레드가 조금 약할 거고, 여기 낙엽들도 레드가 꽤 많이 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레드가 나오는 거를
뭐 예를 들면 0에서 200, 255 사이의 값이 나올 건데 이걸 이제 1.5 이렇게 증폭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증폭을 해도 클램프트 어레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255인데 1.5를 곱하면 뭐 값이 막 300이 넘을 거잖아요. 그래도 255로 클램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상한 정해져 있다라고 안심을 하고 그냥 연산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불거졌죠. 혹은 이거를 살짝 낮출 수도 있겠죠. 부은기가 너무 세다 하면 그럼 이제 레드가 뭔가 빠진 느낌이 나죠. 뭔가 되게 차갑고 그리니시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색 보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린을 늘렸다. 굉장히 초록색 이미지가 나오죠. 네, 같이 이제 뭔가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 사진을 굉장히 푸르게 청량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제 살짝만 이렇게 가미하면 어때요? 되게 청량한 느낌이 나죠? 왼쪽 사진보다 왼쪽은 좀 따스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GB 레벨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이미지를 뭔가 의도에 맞게끔 뭔가 편집을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픽셀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